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그의 손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들려 있었다. 강남역 인근 3층짜리 상가 건물. 시세 20억. 매각가 15억. 매수인 정현우. 왜 이래 시끄럽게. 내 건물 내가 팔았는데 무슨 문제야? 소파에 앉아있던 박철수는 태연하게 TV 채널을 돌렸다. 68세 노인의 얼굴에는 어떤 미안함도 보이지 않았다. 문제가 없다고요? 아버지, 그 건물은 저희 이름으로 넘기기로 하셨잖아요. 지혜가 끼어들었다. 손에 든 스마트폰에는 작년 설날 녹음 파일이 재생되고 있었다. 민수야, 지혜야. 아빠가 평생 모은 이 건물 너희한테 물려줄 거야. 그때는 그랬지. 근데 대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지금 팔지 않으면 큰 재앙이 온다고. 아버님, 그 대선생님이 정현우라는 사람 아닌가요? 이 사람이 매수자잖아요. 지혜가 등기부등본을 들이댔다. 철수는 서류를 밀쳐냈다. 닥쳐. 대선생님을 모독하지 마. 그분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야. 철수의 눈빛이 변했다. 광기 어린 맹신자의 눈빛이었다. 아버님, 혹시 그분한테 돈을 드린 건 아니죠? 헌금이야. 신성한 헌금. 5억. 5억. 민수가 비명을 질렀다. 철수는 벌떡 일어났다. 그래, 5억. 대선생님이 기도 올려서 내 수명 30년 늘었어. 120세까지 산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민수는 주저앉았고 지혜는 핸드폰을 꺼냈다. 철수는 현관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나 대선생님 댁 가봐야 해. 기도회 있거든. 아버지. 민수가 외쳤지만 철수는 이미 문을 나섰다. 지혜는 핸드폰 화면을 민수에게 보여주었다. 뉴스 기사였다. 영적 상담가 4층 사이비 교주, 노년층 20억 사기 혐의 수사 중. 기사 속 인물. 정현우였다. 이틀 후 민수와 지혜는 철수의 새 집을 찾았다. 경기도 외곽 전원주택. 대문 앞엔 흰색 제네시스 GV80이 서 있었다. 이것도 새로 산 거네요. 초인종을 누르자 철수가 나왔다. 옆엔 한복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어서 오세요. 제가 박 선생님의 영적 지도자 정현우입니다. 정현우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지혜는 그 눈빛 속 차가운 계산을 읽어냈다. 아버님, 우리 단둘이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현우가 웃으며 안으로 들어가자 철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왜 왔어? 또 뭐라고 할 거야?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저 사람 사기꾼이에요. 그게 다 가짜 뉴스야. 대선생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퍼뜨린 거라고. 아버님, 이미 피해자가 수십 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했던 거지. 나는 달라. 민수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엄마가 돌아가시고 많이 외로우셨죠?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철수가 손을 뿌리쳤다. 외로움? 나는 이제 외롭지 않아. 대선생님과 형제자매들이 있으니까. 형제자매요? 그래, 수련원에 있는 사람들. 다들 나처럼 대선생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야.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 혹시 거기서 같이 사시는 건 아니죠? 곧 들어갈 거야. VIP실이야. 3억. 민수가 비틀거렸다. 지혜가 남편을 부축했다. 건물 팔아서 받은 15억 중에 5억은 헌금, 이 집 사는데 6억, 차 1억, 남은 3억마저 다 주시려고요? 내 돈 내가 쓰는 건데 문제야. 그때 정현우가 나왔다. 두 분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은 진정한 구원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재산을 다 털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돈이 전부인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아버지 인생에 간섭해요. 민수가 소리쳤다. 철수가 벌떡 일어나 아들의 멱살을 잡았다. 이 자식아, 대선생님한테 함부로 하지 마. 나가. 당장 나가. 철수가 민수를 밀쳤다. 민수는 뒤로 휘청거리며 넘어졌다. 민수와 지혜는 황급히 빠져나왔다. 차에 타자마자 민수가 핸들에 머리를 박으며 울기 시작했다. 내가 잘못했어. 일주일 후
지혜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상황이 심각하네요. 하지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잠입 취재입니다. 수련원에 직접 들어가서 증거를 모으는 겁니다. 사흘 후 지혜는 가발을 쓰고 영적 수련원의 대문 앞에 섰다. 가슴 안주머니에는 초소형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다. 처음 오셨어요? 입구에서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네. 지인 소개로. 어서 오세요. 저는 봉사자 박미숙이라고 해요. 미숙이 지혜의 손을 잡아 끌었다. 1층 홀에는 20여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앞쪽에는 정현우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박철수가 보였다. 지혜는 재빨리 고개를 숙였다. 자, 모두 명상에 들어가세요. 정현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람들이 일제히 눈을 감았다. 당신의 과거를 내려놓으세요. 가족도 재산도 모든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정현우의 음성이 최면처럼 흘러나왔다. 이제 눈을 뜨세요. 오늘은 새로 오신 분이 계시네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김유진입니다. 가명이었다. 정현우는 지혜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 씨, 당신에게서 깊은 슬픔이 느껴지네요.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제가 당신의 남편과 대화를 나눠볼 수 있어요. 하지만 먼저 정화의식을 거쳐야 합니다. 100만 원의 헌금이 필요하죠. 돈은 지금 없는데요. 괜찮아요. 카드도 됩니다. 아, 그리고 집이나 부동산이 있으시면 그걸로도 가능하고요. 바로 이거였다. 지혜는 카메라가 이 장면을 잘 담고 있기를 기도했다. 그때 뒤쪽에서 철수가 일어났다. 대선생님, 저 여자 같은 사람들이 진짜 불쌍해요. 대선생님의 은혜를 받아야 해요. 철수는 지혜를 알아보지 못했다. 가발과 화장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현우는 계속 지혜를 의심스럽게 쳐다보고 있었다. 유진 씨, 혹시 누가 시켜서 온 건 아니죠? 당신에게서 거짓된 기운이 느껴져요. 순간 홀 안의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봉사자들, 저 여자를 데리고 정화실로 가세요. 2명의 남자가 지혜에게 다가왔다. 저 그냥 갈게요. 가게 둘 것 같아요? 남자들이 지혜의 팔을 잡았다. 지혜는 소리쳤다. 나요. 경찰 불러요. 그 순간 입구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다. 경찰이다. 다들 움직이지 마. 민수가 경찰 4명과 함께 들어왔다. 철수의 시선이 민수와 마주쳤다. 그리고 가발이 벗겨진 지혜를 보았다. 너희들. 철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아버지의 설명은. 닥쳐. 이 배신자들아. 내 자식이 아니야. 당장 나가. 철수의 절규가 수련원에 울려 퍼졌다. 경찰은 정현우를 연행했지만 48시간 만에 석방됐다. 증거 불충분이었다. 철수는 민수와 지혜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했다. 아버지가 우릴 고소했어요? 민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여보, 이건 아버님이 아니야. 세뇌당한 거라고. 그날 밤 철수는 수련원 VIP실로 입소했다. 남은 재산 3억을 모두 정현우에게 넘긴 후였다. 한 달이 지났다. 민수는 회사를 그만뒀다. 매일 술을 마시며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지혜는 사이비 종교 피해자 가족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다. 법으로는 안 돼요. 본인이 원해서 줬다고 하면 끝이에요. 피해자 가족들의 이야기는 처참했다. 그때 한 중년 남성이 지혜에게 다가왔다. 저는 전직 기자 한승민입니다. 유튜브로 사이비 종교 고발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이 사건을 다루고 싶습니다. 유튜브요? 네. 법으로 안 되면 여론으로 압박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이비는 세상의 눈이 제일 무서워합니다. 수련원 내부를 폭로할 내부자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한 사람을 떠올렸다. 봉사자 박미숙. 일주일 후 지혜는 박미숙과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제가 왜 여기 나와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미숙은 경계심 가득한 표정이었다. 미숙 씨, 후회한 적 없으세요? 그곳에 들어간 걸.
미숙의 표정이 흔들렸다. 미숙 씨도 처음엔 외롭고 힘들고 기댈 곳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와버린 거 아닌가요? 미숙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전 5년 전에 들어갔어요. 남편이 자살한 후에. 대선생님이 처음엔 정말 따뜻했어요. 위로해주고. 마치 구원받은 것 같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어요. 돈을 요구하고 집을 팔라고 하고. 전 이미 다 잃었어요. 집도 재산도 자식들과의 연락도. 미숙이 울기 시작했다. 지혜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숙 씨,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나와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하지만 나가면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집에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제가 아는 걸 다 말씀드릴게요. 한승민의 유튜브 채널에 폭탄 영상이 올라왔다. 20억 사기친 사이비 교주의 진실 마이너스 전 봉사자가 폭로한다. 영상에는 박미숙의 증언과 수련원 내부의 충격적인 모습들이 담겼다. 강압적인 헌금 요구, 외부와의 연락 차단, 세뇌 교육의 실체. 영상은 업로드 3일 만에 조회수 300만을 돌파했다. 댓글창은 분노로 가득했다.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하지만 철수는 여전히 수련원에 있었다. 민수는 매일 밤 수련원 앞에 가서 소리쳤다. 아버지, 나 민수예요. 제발 나와요.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어느 날 밤 비가 쏟아지는 날, 민수는 또다시 수련원 앞에 섰다. 아버지. 그때 수련원 문이 열리고 정현우가 나왔다. 그만 좀 하시죠. 박 선생님은 당신 같은 아들 원하지 않으세요. 비켜요. 내 아버지 돌려주세요. 돌려주긴 뭘 돌려줘요. 자유의지로 여기 계십니다. 민수가 정현우의 멱살을 잡았다. 이 새끼가 폭행이네요. 신고해야겠어요. 민수는 주먹을 들었지만 결국 힘없이 내렸다. 제발, 제발 내 아버지 돌려주세요.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정현우는 차가운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민수는 집에 돌아와 말했다. 여보, 우리 아버지는 죽은 것 같아. 유튜브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정현우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하지만 정현우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박 선생님, 우리 잠시 해외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동남아에 새로운 수련원을 만들 겁니다. 제 아들이. 아드님은 당신을 배신했습니다. 잊으세요.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실 그는 요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밤마다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음 날 지혜는 박미숙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대선생님이 내일 새벽에 시아버님을 데리고 출국한대. 동남아로.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막아야 해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큰일 났어. 아버님이 내일 출국하신대. 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내가 직접 막을게. 수련원에 쳐들어갈 거야. 이게 마지막 기회야. 그날 밤 11시, 민수는 수련원 담장 앞에 섰다. 뒤에는 고등학교 동창 셋이 함께 있었다. 민수는 담장을 넘기 시작했다. 2층 끝방. 민수는 문을 두드렸다. 아버지, 나 민수야. 문 열어요.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철수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다. 한 달 만에 본 아버지는 10년은 늙어 보였다. 왜 왔어? 아버지, 나랑 집에 가요. 제발. 안 가. 난 내일. 동남아 가는 거 다 알아요. 가면 안 돼요. 민수가 아버지의 어깨를 잡았다.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수야, 아빠는 너무 외로웠어. 엄마 떠나고. 아무도 날 찾지 않았어. 그런데 대선생님은 날 찾아줬어.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아버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빠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어.
집도 팔았고 돈도 없고. 우리 집이 있잖아요. 지혜랑 저랑 아버지 모실 준비 다 했어요. 제발. 민수는 아버지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다. 철수도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울었다. 그때 복도에 불이 켜지고 정현우가 나타났다. 뒤에는 남자 봉사자들이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무단 침입이야. 아버지 데리러 왔어요. 박 선생님, 빨리 안으로 들어가세요. 정현우가 철수를 끌어당겼다. 민수도 아버지를 놓지 않았다. 나요. 양쪽에서 철수를 잡아당기자 철수가 비명을 질렀다. 그만해. 다들 그만해. 모두가 멈췄다. 철수는 헐떡이며 말했다. 대선생님 죄송하지만 저 이제 그만둘게요. 정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라고? 제 아들이 저를 이렇게까지 찾아왔는데. 아빠가 가야죠. 철수가 민수의 손을 잡았다. 민수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아버지를 꼭 안았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정현우가 차갑게 말했다. 박 선생님, 지금 나가시면 헌금한 돈 한 푼도 못 돌려받으십니다. 철수가 돌아보며 말했다. 상관없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민수는 아버지를 부축해 수련원을 빠져나왔다. 철수를 데리고 나온 다음 날, 민수는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갔다. 영양실조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증세가 보입니다. 한 달간 입원 치료를 권장합니다. 철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다. 민수야. 아빠가 정말 바보 같았지?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아버지는 외로우셨을 뿐이에요. 20억이야. 평생 모은 돈이.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님, 민법상 사기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가능해. 보장은 못하지만 해볼 만한 가치는 있어요. 특히 아버님이 직접 증언해 주시면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어.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니까. 일주일 후, 검찰은 정현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번에는 철수를 포함한 20명의 피해자가 직접 증언에 나섰다. 법정에는 피해자 가족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다. 재판장이 정현우에게 물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영적 지도를 했을 뿐입니다. 철수가 벌떡 일어났다. 저 사람이 저를 어떻게 세뇌시켰는지 아세요? 매일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최면을 걸고 가족과 단절시키고 돈을 내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협박했어요. 검사가 태블릿을 들어올렸다. 있습니다. 수련원 내부에서 몰래 촬영된 영상과 전 봉사자 박미숙 씨의 증언, 그리고 20명의 피해자 진술이 있습니다. 법정에 영상이 재생됐다. 방청석이 웅성거렸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정현우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0억 원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피해자 가족들이 박수를 쳤다. 민수는 아버지를 끌어안았다. 아버지, 이겼어요. 하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정현우의 재산을 압류했지만 실제로 남아있는 돈은 10억이 채 되지 않았다. 아버님,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철수는 한숨을 쉬었다. 20억 중에 2억이라.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 2억도 다른 피해자들과 똑같이 나눠. 나만 큰 피해자가 아니니까. 재판이 끝난 후 철수는 민수와 지혜의 집으로 들어왔다. 작은 거실, 좁은 안방. 하지만 따뜻했다. 한 달 후 철수는 동네 복지관에서 상담 봉사를 시작했다. 나 같은 사람들이 또 속지 않도록 돕고 싶어서요. 철수는 매주 노인들에게 사기 예방 교육을 했다. 저는 20억을 잃었습니다. 바보같이. 하지만 여러분은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노인들은 진지하게 철수의 이야기를 들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됐다. 크리스마스 이브, 작은 거실에 트리를 장식했다.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민수가 작은 상자를 건넸다. 손목시계였다.
고맙다, 민수야. 제 것도 있어요. 지혜가 니트 목도리를 건넸다. 직접 뜬 것이었다. 철수는 목도리를 목에 둘렀다. 정말 따뜻했다. 나도 줄 게 있어. 철수가 봉투를 꺼냈다. 2천만 원짜리 수표였다. 재판에서 받은 배당금 일부야. 너희 집 마련 자금으로. 아빠가 줄 수 있는 건 이게 전부다. 민수와 지혜는 말없이 철수를 안았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1년 후. 철수는 이제 복지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다. 그의 강의는 매번 만석이었고 그를 찾는 상담자가 끊이지 않았다. 민수는 프리랜서 컨설턴트로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지혜도 법률 사무소에서 승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 사람은 매주 일요일 저녁을 함께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수야, 지혜야. 아빠가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 작은 카페를 하나 차리고 싶어. 노인들이 모일 수 있는 곳. 공짜 커피 마시면서 사기 예방 교육도 하고. 어떻게 생각해? 민수와 지혜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 저희도 보탤게요. 아버지 꿈이잖아요. 세 사람은 밤새 카페 계획을 짰다. 이름은 다시 가족. 6개월 후 다시 가족 카페가 오픈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 벽에는 사기 예방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한쪽에는 무료 법률 상담 안내문이 걸려 있었다. 오픈 첫날 복지관 어르신들이 몰려왔다. 박 선생님, 카페까지 차리셨네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오픈 기념으로 커피가 공짜입니다. 카페는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다. 민수는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고 지혜는 상담 코너에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철수는 사람들 사이를 다니며 인사를 나눴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민수가 물었다. 철수는 카페 안을 둘러보며 대답했다. 그래. 정말 행복하다. 이게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었구나. 해질녘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고 세 사람만 남았다.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여보, 당신 봤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어. 며느리도 이렇게 훌륭하고. 내가 비록 바보 같은 짓을 했지만 다시 일어났어. 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다. 민수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아버지, 저녁 먹으러 가요. 지혜가 삼겹살 굽겠대요. 그래, 가자. 우리 집으로. 세 사람은 카페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했다. 석양이 그들의 뒷모습을 비췄다. 인생은 계속된다. 넘어져도 실수해도 배신당해도.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것. 그리고 곁에 누가 있는지 깨닫는 것. 철수는 이제 알았다. 진짜 구원은 어떤 종교나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가족의 사랑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